가족들은 늘 그 아이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명절이면 다른 손주들에게는 두툼한 용돈 봉투가 쥐어졌지만 그 아이의 손은 언제나 비어 있었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날,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자 온 가족은 그 아이의 이름 앞에서 그대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보시면 진심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아침 11시 인생극장,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올해 78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작은 시골집에서 홀로 지내는 분이었지요. 젊어서는 남의 집 밭을 다니고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자식 셋을 키워냈습니다. 손톱이 다 닳도록 일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지요. 할머니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 그리고 손주가 넷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쳤고 그마저도 할머니의 낡은 집과 텃밭을 두고 누가 물려받느냐를 셈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저 집은 이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식들의 대화에는 정작 할머니의 안부는 없었습니다. 손주들 중에서도 유독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준우, 일찍 아버지를 여인, 둘째 아들의 하나뿐인 자식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준우는 가족 모임에서 늘 뒷전이었습니다. 큰아들네 손주들은 좋은 옷을 입고 비싼 학원을 다녔지만 준우는 밑창이 다 다른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지요. 큰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준우를 깎아내렸습니다. 준우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니? 지 애비 닮아서 영싹수가 없어. 우리 애들이랑은 급이 다르지. 명절이면 다른 손주들 손에는 두툼한 용돈 봉투가 쥐어졌지만 준우의 손은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준우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준우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2시간을 달려 할머니의 시골집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준우는 할머니의 텃밭에 물을 주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굽은 할머니의 등을 정성껏 주물러 드렸습니다. 용돈은커녕 차비도 늘 빠듯했지만 준우는 단 한 번도 그 길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는요, 여기 오면 마음이 제일 편해요. 세상에서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김말순 할머니는 그런 준우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며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준우가 이 할미 마음을 제일 잘 알아. 사람은 말이다. 있을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란다. 겉이 번지르르한 게 다가 아니야.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른 자식들은 할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도 차가운 병실에서 링거를 맞는 할머니의 곁을 지킨 건 학교를 마치고 곧장 달려온 준우 하나뿐이었지요. 준우는 밤새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른 입술을 물로 축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준우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흐르고 어느 겨울날 아침, 김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자식들은 기다렸다는 듯 변호사 사무실로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그 낡은 시골집과 텃밭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였지요. 큰아들이 헛기침을 하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집이야 장남인 내가 정리하는 게 맞지. 텃밭은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을 테고.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변호사가 천천히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첫 줄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온 가족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손자 준우에게 남긴다. 큰며느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20년 전 지금의 신도시가 개발되기 훨씬 전에 그 일대의 땅을 사두셨습니다. 평생 나무를 팔며 검소하게 사시는 동안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현재 그 땅의 가치는 약 70억 원입니다. 70억.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의 전 재산이 그 낡은 시골집뿐인 줄로만 알았던 자식들은 그 어마어마한 액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준우에게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다급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무효야. 어머니가 노망이 나셔서 잘못 쓰신 게 틀림없다고. 변호사는 조용히 편지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준우에게 직접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우리 준우 보아라. 이 할미가 너에게 남기는 것은 땅이 아니라 고맙다는 마음이란다. 다들 이 할미의 재산을 셈할 때 너는 이 할미의 손을 잡아주었지. 차비도 없으면서 매주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준 너를 이 할미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부디 너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편지를 다 들은 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70억이라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할머니의 굽은 등을 주물러 드릴 수 없다는 그 사무치는 서러움 때문이었지요. 재산을 셈하던 자식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쌓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누군가의 곁을 지키는 일에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준우가 매주 그 먼 길을 오간 것은 할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할머니 그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오늘 아침 혹시 오래 찾아뵙지 못한 어른이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마음이란 있을 때 전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아침 11시 인생극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 매일 아침 11시에 찾아옵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